사이다 무비튼. 어려서부터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부모님의 모든 사랑은 오직 동생을 향해 있었다. 편애받던 동생은 이기적인 성격으로 자랐다. 생일 선물만 비교해도 나는 달랑 학용품, 동생은 고가의 장난감을 몇 개씩 받았다. 크리스마스 때 먹던 케이크도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동생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는 케이크는 언제나 생크림 케이크였다. 옷도 나한테는 재활용 가게에서 1,000원 정도 하는 옷만 사줬다. 헌 옷에 헐값이다 보니 목은 늘어나 있고 얼룩이 찌든 때도 옵션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언제나 신상이었다. 동생도 자라면서 점점 엄마 아빠가 자기만 예뻐한다는 걸 알게 됐고 집에서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했는지 언제나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생과 나는 3살 차이였는데 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너한테 그런 목돈 투자할 여유 같은 건 없다. 그 돈은 전부 상호위에서 저축해야 돼서 안 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학 등록금조차 못 주겠단 말을 듣고 나니 부모님에 대해서는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동생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다. 또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모든 건 내 잘못이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님, 동생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로는 거의 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동생한테서 시간 있으면 집에도 좀 와. 나도 형 보고 싶기도 하고 라는 메시지가 오면 집에 가곤 했는데 동생은 나를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부모님이 나를 공기 취급한다는 걸 말이다. 그것도 재미삼아서. 엄마는 형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병풍 취급하면 어떡해. 불쌍하잖아. 나만 아들이야? 형도 아들이잖아. 라고 나를 보면서 말했고 그럼 엄마가 받아서 얘는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애고 엄마랑 아빠는 우리 상우만 있으면 돼? 라고 동생을 보며 세상 행복한 듯 말했다. 늘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나도 점점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집과 멀어졌다. 대학 내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졸업 무렵에 학교에서 대기업에 입사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친구와 둘이서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처음엔 과연 성공할지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궤도에 올랐고 업계의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했다. 처음엔 우리 둘이 부지런히 일할 생각이었던 게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 사원들을 뽑아야 했고 사원들이 늘어나면서 좀 더 큰 사무실이 필요했고 사무실을 큰 곳으로 옮겼다. 그 후로도 회사는 흔들림 없이 성장했고 3년 후에는 아예 건물을 올릴 정도로 친구와 시작한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얼마 후 이 회사는 네가 없었으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거야. 우리 제품도 대부분 네 아이디어고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사장직을 맡아야 한다면 그건 바로 너야. 라고 친구가 말했다. 그건 아니지. 출자금은 네가 더 많이 냈잖아. 솔직히 난 투자금도 없고 전부 너한테 맡겼잖아. 뭔 소리야. 돈만 있으면 회사가 저절로 크냐? 절대 그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체질에 안 맞아. 그러니까 제발 사장 좀 하세요. 그렇게 친구 뜻에 따라 친구는 부사장, 나는 사장이 됐다. 내가 잘 나가는 걸 알게 된 후로 동생이 툭 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나랑 만날 때마다 형 같은 사람도 이렇게 큰 회사 사장이 되고 그러네. 그래봐야 요즘 세상에 사업이 어디 쉬운가? 잠깐 반짝하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꼬거나 누가 봐도 형보다는 내가 사장에 더 적합하지 않나? 형이 나한테 간곡히 부탁하면 내가 대신 사장해줄 수도 있고 라고 떠들었다. 듣고 있으면 열이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형인데 참아야지. 동생이 그냥 하는 말에 화내는 것도 없어 보인다 싶어서 조용히 무시하고 넘겼다. 한편 부모님은 네가 누구 덕에 컸는데 부모 형제 귀한 줄 알아야지. 네가 잘 됐으면 당연히 집에도 그만큼 잘해야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해왔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서 부모님께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렇게 혼자이던 나에게도 여친이 생겼다. 내 여친은 지방 출신이고 조용하고 편안한 성격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 여친과 사귄 지 1년 되던 날, 나는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반지를 준비했고 청혼을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혼자서 원룸에서 살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고층 고급 빌라를 구입했다. 그러자 동생이 우리가 고급 빌라에 사는 곳에 앙심을 품고 내 약혼녀를 기습 공격했다. 못생긴 아줌마! 시골 촌뜨기가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해? 당장 꺼져! 막말도 모자라 약혼녀 차에 페인트를 투척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동생은 약혼녀에게 내가 돈도 벌고 약혼도 하고 점점 행복해지는 게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나한테 한 행동들은 참아왔지만 내 여자를 공격한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부모님, 동생과 절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동생한테는 여전히 마음이 약해졌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작정 절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동생한테는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마지막으로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길래 앞으로 절연하겠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줄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날 동생이 강변으로 가자고 하길래 그렇게 했다. 나 목마르니까 저기 가서 주스 좀 사다 줘 라고 하길래 주스를 사서 돌아오자 동생이 실실 웃으면서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형 차 지금 강에 빠졌어 라고 말했다. 그거 안타깝게 됐네. 저 차는 내가 너한테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어. 에? 왜 별로야? 네가 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던 외제차잖아. 막상 절연을 하려니까 그래도 네가 내 동생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큰 선물 하나는 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그걸 강물 속에 처박을 줄은 몰랐네. 형 잠깐만! 장난치지 말고 전에 나한테 말했던 마지막 선물이 저 차였다고? 장난 아니고 진짜 너 주려고 산 거야. 그럼 아이씨! 그걸 진작에 말했어야지! 왜 뜸을 들여? 내가 뭘 어쨌는데 이 차는 네 선물이니까 강물에 빠뜨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라도 했어야 했던 거냐? 그럼 형 나 한 대만 더 사줘. 형 돈 진짜 많잖아. 지금까지 네가 내 동생이란 이유로 나 많이 참았어. 그런데 네가 내 약혼자한테 함부로 한 순간 모든 게 끝났어. 그럼 저 차는 어떡해? 내 차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물에 잠겼으면 끝이지. 이게 너하고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건데 네 손으로 아주 수장을 시키는구나. 대단하다 너도 참. 나는 택시 불러서 타고 갈 거니까 너는 너대로 알아서 집에 잘 가라. 그럼 영원히 안녕. 가긴 어딜 가. 이건 아니지. 그 후 동생은 사람을 불러서 자동차를 건져 올렸는데 물에 푹 담기느라 사용이 불가능했단 후문이다. 동생은 곧바로 나한테 나 다른 차 빨리 사줘 라고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나는 연락을 차단했다. 동생은 나한테 연락이 닿지 않자 화풀이를 하러 내 약혼녀를 찾아갔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SP를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은 간단히 제지당하고 경찰에 넘겨졌다. 벌써 두 번째였기 때문에 나와 약혼녀는 동생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부모님이 찾아와서 너, 네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위자료 청구 취소해! 라고 화를 냈지만 나는 이미 당신들하고 연을 끊었고 이제 동생이니 뭐니 상관없어요. 내 약혼녀한테 상해를 입힐 뻔했어요. 벌써 2번이나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 라고 밀어붙였다. 또 얼마 전 아버지한테서 자기 회사하고 업무 제휴를 하자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입수했다. 아버지는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아들이 사장이라 업무 제휴 정도는 우습다고 호언장담을 한 모양이었다. 그것도 자기네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말이다. 그 보상으로 아버지는 승진을 약속받은 상태라고 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 회사의 고위급 간부를 만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가정 내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에게 차별받으면서 사랑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가족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전달했다. 또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일단은 알렸다.
너 어디서 그런 경거망동을 해? 당장 가서 아니라고 말해. 네가 그러고 나면 회사에서 내 체면이 뭐가 돼? 라면서 광분했지만 나야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필요 없는 자식 취급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얻을 게 있어 보니까 이용하려 들다니, 내가 자기들이 갖고 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허수아비인 줄 아나?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에 관한 소문이 사내에 퍼졌고, 아버지는 부하들과 상사들이 모두 뒤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알고는 눈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고 한다. 실업자가 된 아버지, 나한테 뭐라도 받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동생은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사정없이 매달리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